피디님, 돌돌형 알아요? 돌돌형이 뭐예요? 돌고 돌아 닥터형. 다른 병원에서 색소 치료 하다가 돌고 돌아 저한테 다시 온다는 거죠. 오늘 PIH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피부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피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진한 색소를 가리켜요. 근데 이거랑 돌돌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색소 침착이 다시 올라오시니까 결국 다시 저한테 오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주제가 PIH. 네, 맞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피디님, PIH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PIH는 피부에 의료적 시술이나 손상이 가해진 후에 발생하는 색소 침착을 의미해요. 우리 막 이것저것 지우려고 피부에 레이저 시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잡티 제거라든지 점 제거, 카마귀 제거. 돈 주고 제거 시술 받아도 또 올라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대왕절개나 외과 수술 받고 그 부분에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PIH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레이저 시술을 받지만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진다든지 다시 올라와서 결국 많은 분들이 재시술 받게 되는데, 이 경우가 PIH 유형의 색소 침착입니다. 제 친구는 프락셀 받고 색소 침착 생겼다고 하던데 이것도 그런 경우예요? 맞아요. 프락셀도 피부에 자극을 주는 시술이라서 프락셀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그 시술도 피부 좋게 하려고 받는 거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피디님, 레이저나 주사, 필링 이런 피부과적인 시술들은 피부한테 공격일까요? 아닐까요? 공격은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피부 입장에서는 저런 시술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손상이나 자극을 감지하면 방어 반응으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거든요. 즉,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멜라닌 색소로 방어를 시작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멜라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자외선이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할수록 색소를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색소를 제거하려고 시술을 받았는데도 또 올라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돌돌형이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색소 치료에 워낙 이곳저곳에서 인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왕절개 받으신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사막이나 다른 잡티 제거를 했는데 흔적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도 잡티 제거를 타병원에서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분도 있고요. 그분은 무슨 잡티가 문제였어요? 이분은 흑자 제거를 하셨는데 제거를 받은 위치에 또 다시 거뭇하게 색소가 올라와서 문제였어요. 또 마침 오늘 설명하는 PIH 예시네요. 이렇게 시술 받고 색소 침착이 올라오는 부위는 피부 어느 층에 생길까요? 다시 생기는 거니까 겉에만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땡! 아닙니다. PIH 유형은 단순히 표피층뿐만 아니라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 또는 그 진피층 쪽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색소예요. 특히 이 진피층의 지지 조직이 손상이 되었을 때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고 오래 갑니다. 시술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시술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해도 시술 과정 자체가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외선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 자외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색소 침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원래 예민한 타입이거나 장벽이 약하거나 이전에도 색소 침착 경험이 많은 피부일수록 더 잘 나타나는데요. 물론 시술이 잘못되어서 생겼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시술을 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색소 침착은 자연스러운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셔도 진짜 천천히 옅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없애드리는 편인데요. 원장님, 그러면 어떤 레이저로 시술하세요? 저는 토닝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토닝 레이저는 PIH를 치료하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예요. 피부 속 멜라닌 색소에 낮은 에너지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색소를 조금씩 깨트리는 방식입니다. 모방 같은 진피성 색소에 많이 쓰이고요. 부드럽게 색소 관리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 PIH가 있는 피부에는 한 번에 세게 시술을 받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받아야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여러 번 시술하는 레이저 토닝이 가장 대격이에요. 어때요? 딱 정리됐죠?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로 제가 그동안 뭘 추천했는지 기억나세요? 리쥬란이나 줄기세포 스킨버스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그 시술들을 동시에 해주는 게 좋아요. 단순히 색소 침착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스킨 부스터 같은 피부 재생 효과가 좋은 시술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래 지속된 PIH는 단순 멜라닌 증가가 아니라 진피의 미세한 손상과 만성 염증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레이저만 주구장창 하면은 경과가 좀 잘 안 따라와 주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로 피부 상태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레이저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킨부스터하고 하면 잡티 안 올라와요?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다시 올라올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pH 자체가 레이저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니까 무조건 개선이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저출력으로 조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하고 반복 자극이 누적되지 않게 하고 피부 회복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피부가 다시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색소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전보다도 많이 옅어졌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치료는 단기간에 좋아지길 바라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PIH 같은 경우도 다른 레이저 치료 받은 후에 후 관리 똑같이 해주면 돼요? 맞아요. 레이저 받고 하루 이틀까지는 선크림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나 모자로 물리적으로 빛을 가려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선크림을 꼬박꼬박 발라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수분크림이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걸로 몸 안과 피부 겉면의 수분이 마르지 않게 수분감을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크림은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레이저는 의사가 하지만 pH를 막는 것은 고객님들의 후처치, 후관리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pH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가 짚어봤어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모든 색소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특히 의료 시술 후에 생기는 색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치료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피부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평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 저 닥터영을 찾아와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옆에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닥터영이었습니다. 안녕.